네바퀴 식당 0번 문제부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등장하는 명령어는 음식 데이터를 등록하는 명령어와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값을 출력하는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명령어 형식을 참고하여 자람이가 수행한 명령어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람이가 수행한 명령어를 보면 메뉴 등록이 4번 연달아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표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야 할 5번째 명령어는 토탈인데요. 이는 총 판매 금액을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총 판매 금액은 각 메뉴의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고 실행하면 66,000이 출력됩니다. 이와 같이 6번째, 7번째, 8번째 명령어를 수행하면 17, 김밥, 떡볶이가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9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면 김치 스튜 메뉴가 등록됩니다. 이 상태에서 10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면 김밥이 출력됩니다. 다음으로 11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면 닭강정 메뉴가 등록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2번째, 13번째, 14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면 떡볶이 33,000, 105,000이 차례로 출력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토탈이프 X는 단가가 X1을 초과하는 메뉴들의 총 판매 금액이기 때문에 비빔밥을 제외하고 떡볶이와 김치 스튜의 총 판매 금액을 출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떡볶이와 김치 스튜 각각의 단가와 수량을 곱한 다음 이들을 모두 더하면 105,000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구한 값들을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여 출력하면 0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해결했던 0번 문제는 제시된 명령어가 항상 동일해서 정해진 입력에 대해 한 번만 시뮬레이션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1번 문제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명령어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예시만 맞는 풀이가 아니라 어떤 입력이 오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일반화된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고민해야 합니다. 입력 설명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어지는 명령어는 항상 메뉴 등록을 하는 인서트이며 적어도 하나의 출력 명령어가 주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실행할 명령어의 횟수는 1000 이하, 메뉴 이름의 길이는 20 이하라고 합니다. 시간 초과나 메모리 초과를 염려해야 하는 입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으로 출력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 시 명령어가 실행된 결과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이썬을 사용하여 출력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나 시언어를 사용하여 출력한다면 이스케이프 문자를 활용하여 줄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입력된 명령어를 분석하는, 즉 문자열을 입력받아 이를 파싱해야 되기 때문에 시언어보다는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파이썬은 한 줄을 입력받고 스플릿 메서드를 이용하여 분할하면 공백 기준으로 토큰이 깔끔하게 쪼개지는데요. 첫 토큰으로 명령어를 판별하고 나머지 값을 활용하면 됩니다. 반면 시어는 한 줄을 읽고 나서 공백을 기준으로 직접 쪼개거나 인덱스를 이동시키면서 숫자와 문자열을 따로 추출해야 해서 구현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과 C 언어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준비하였으니 두 코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력 방식 자체는 단순한데요. 첫 번째 줄에 실행할 명령어의 수를 입력받고 두 번째 줄부터는 명령어들을 입력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경 써야 하는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입력된 명령어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입력되는 명령어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 메뉴 이름, 단가, 판매 수량처럼 정보가 길게 붙는 인서트 명령이고, 두 번째는 키워드만 오는 출력 명령들, 세 번째는 키워드, 단가처럼 값이 하나 더 붙는 토탈 if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는 입력되는 명령어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음식 데이터를 관리할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실행할 명령어의 수를 입력받아서 변수 Q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Q만큼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for문으로 반복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때 for문 대신 while문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몇 번 반복할지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보통 for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명령어들을 입력받기 위해 input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때 명령어를 분석하기 위해 split 메서드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을 공백 단위로 분할하여 얻은 리스트 형태의 값을 프롬프트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회색 코드 두 줄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코드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연한 색으로 작성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위에 두 줄은 각각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명령어에 따른 동작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명령어가 입력되든 프롬프트 리스트의 0번째에는 명령어를 구분짓는 키워드가 할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리스트의 0번째에 할당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다음에 어떤 동작을 수행할지 조건문을 통해 정의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insert, total, count all, best, worst, total if 함수를 따로 정의해두고 상황에 따라 각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insert 명령이 입력되면 뒤따라 입력된 메뉴 이름, 단가, 판매 수량 또한 따로 저장해두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인수로 넣어주었습니다. total, count all, best, worst 명령은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값을 출력하면 되기에 인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total if 명령은 뒤따라 입력된 단가를 활용해야 하므로 이를 인수로 넣어주었습니다. 음식 데이터를 저장하는 insert 함수의 동작은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음식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이렇게 글로벌 키워드를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아래는 데이터 리스트에 메뉴 이름, 단가, 수량으로 구성된 1차원 리스트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insert 명령이 여러 번 반복되면 데이터는 이와 같이 1차원 리스트 여러 개로 구성된 2차원 리스트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총 판매 금액을 출력하는 토탈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일단 총 판매 금액을 저장하기 위해 sum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메뉴의 단가와 수량을 곱한 뒤 이 값들을 모두 더해 보겠습니다. 포문에서 in 뒤에 오는 이터러블 객체 자리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1차원 리스트 여러 개가 모여 만들어진 2차원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로우에는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1차원 리스트들이 차례대로 할당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피자에 대한 1차원 리스트가, 그 다음 반복에서는 콜라에 대한 1차원 리스트가 로우에 할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각 메뉴의 단가와 수량을 곱한 뒤 이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로우에 할당되는 1차원 리스트에서 단가와 수량을 추출한 뒤 sum 변수에 누적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각 1차원 리스트에서 단가의 인덱스가 1, 수량의 인덱스가 2이므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복을 마친 후에는 sum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다음으로 총 판매 수량을 출력하는 countAll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 판매 수량을 저장하기 위해 sum 변수를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각 판매 수량의 총합인데요. 각 1차원 리스트에서 판매 수량의 인덱스가 2이므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반복을 마친 후 sum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판매 수량이 가장 많은 메뉴의 이름을 출력하는 best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데이터에 저장된 여러 메뉴 중에서 판매 수량이 최대인 메뉴의 위치를 찾아내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의 판매 수량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판매 수량이 최대인 1차원 리스트의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해 맥스 인덱스 변수를 만들고 이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포문을 통해 데이터에 저장된 모든 메뉴의 수량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len 데이터는 메뉴의 개수를 가리키고 i는 현재 비교하고 있는 메뉴가 전체 메뉴 중에서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제시된 조건문은 현재 최대값 후보인 맥스 인덱스 번째 메뉴의 판매 수량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i번째 메뉴의 판매 수량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 보고 있는 메뉴의 판매 수량이 더 크다면 최대값 후보를 바꿔야 하므로 맥스 인덱스의 값을 i로 갱신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하면 반복문이 종료되었을 때 맥스 인덱스에는 판매 수량이 가장 큰 메뉴의 인덱스가 남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여러 1차원 리스트 중에 인덱스가 맥스 인덱스인 1차원 리스트에서 메뉴 이름이 저장된 0번째 요소를 출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명령어 설명 조건에 판매 수량이 동일한 경우 가장 먼저 등록된 메뉴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값 후보보다 현재 살펴보고 있는 i번째 메뉴의 판매 수량이 더 커야 최대값 후보가 갱신되기 때문에 조건을 위배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best가 최대를 찾는 함수였다면 worst는 반대로 최소값을 가진 메뉴의 인덱스를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최소값 후보를 저장할 변수 이름과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otalIF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단가가 x1을 초과하는 메뉴에 대하여 총 판매 금액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토탈 함수와 매우 유사한데요. 차이점은 단가가 x를 초과하는, x1을 초과하는 메뉴의 총 판매 금액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1차원 리스트에서 단가의 인덱스가 1이므로 로우 1의 값이 프라이스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술 연산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하여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코드를 한데 모으면 이와 같습니다. 명령어별로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 함수를 정의해 둔 다음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입력받고 이를 분석하여 명령어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호출하면 끝입니다. 이제 C 언어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음식 데이터를 리스트로 관리했지만 C 언어에서는 배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name, price, count 배열에는 각각 메뉴의 이름과 단가, 수량을 차례로 저장하고 현재 등록된 메뉴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메뉴의 인덱스를 last index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구성은 파이썬과 비슷합니다. 실행할 명령어의 수를 입력받아서 변수 q에 저장하고 명령어를 q번 입력받습니다. C 언어에서는 fget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의 명령어를 통째로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특정 위치의 문자를 이용해서 insert, total 등과 같은 명령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scanf로 정수 q를 먼저 입력받고 그 다음부터는 fget 명령어를 한 줄씩 읽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때 scanf 서식 문자 뒤에 n을 누락하면 사용자가 엔터를 치면서 남긴 계행 문자 n이 입력 버퍼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줄의 fget 함수가 그 남아있는 계행을 먼저 읽어버려서 첫 번째 반복에서 프롬프트가 빈줄처럼 들어오거나 의도와 다른 값이 들어오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계행까지 처리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서식 문자 뒤에 n을 붙이곤 합니다. n은 공백 문자를 의미하니까 정수 뒤에 이어지는 계행, 공백을 추가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insert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last index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등록된 메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록된 메뉴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문에서는 변수 i의 값을 증가시키며 띄어쓰기 문자를 찾는데요.
이 반복문이 종료되면 변수 i에는 5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통해 변수 i와 s에 각각 6이 저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 포문은 띄어쓰기 문자가 등장할 때까지 만나는 문자들을 배열, 네임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변수 s에는 메뉴 이름이 시작되는 위치, 그러니까 인덱스가 저장되어 있고 변수 i는 1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 이름을 구성하는 문자열에 차례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메뉴의 이름을 배열 네임에 행 단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문이 종료되면 변수 i에는 12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를 통해 변수 i와 s에 각각 13이 저장되게 됩니다. 세 번째 포문은 띄어쓰기 문자가 등장할 때까지 만나는 문자들을, 즉 단가를 정수로 변환하여 배열 프라이스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i의 값을 정수형으로 변환하면 그에 상응하는 아스키 값이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0은 48로, 문자 1은 49로, 문자 2는 50으로 도출이 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i에서 48을 빼야 문자 그대로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높은 자리의 숫자부터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프라이스에 저장했던 값의 자릿수를 한 자리씩 높여가며 값을 더해야 합니다. 판매수량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네 번째 포문을 통해 배열 카운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문의 종료 조건이 띄어쓰기 문자를 찾았을 때가 아닌 줄바꿈 문자를 찾았을 때여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다음으로 total, count all, best, worst 함수는 앞서 파이썬으로 작성했던 코드와 아주 유사한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총 판매 금액이 int 정수 범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 서식 문자를 %d가 아니라 %lld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함수인 totalIf 함수는 앞서 살펴본 insert 함수와 total 함수의 코드를 응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totalIf 키워드 뒤에는 단가를 정수형으로 변환한 뒤에 이보다 단가가 높은 메뉴의 총 판매 수량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C 언어로도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 문제를 파이썬으로 해결하나 C 언어로 해결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다만 문자열을 얼마나 편하게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 언어별로 구현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